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준모입니다. 자, 이번 제23년도 7월 22일에 시행한 23년 4회차 인사 2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 케이스로 이번 연도까지는 실기만 하고요. 24년도 1회차부터는 블로그에 이런 문제도 이제 추가를 해서 업로드를 진행할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제가 인사 2급 자격증을 딴지는 좀 꽤 됐긴 하지만 인사 2급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이번 연도에 학원에서 수업을 한 게 처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따놓고 이제 뭐 쓸데가 없는 거였죠,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쪽도 보니까 좀 많이 좀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검색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자료가 좀 찾는 게 좀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실무 쪽에서는 이 어떻게 이제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23년도 거는 4회차, 5회차, 6회차 거는 실기만 업로드를 하고 24년도 1회차부터 이제 이론도 블로그에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록 제 이론은 없더라도 실기는 그래도 준비를 하시고 제 유튜브를 보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23년도 4회차 부분 ERP에게 2급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1에서 10번, 그 다음에 11에서 20번 총 2개의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ERP 인사는 세 문제가 시스템 관리 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나오는 파트는 회사 등록 정보랑 기초정보 관리로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 해당하는 문제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먼저 보고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사업장 정보를 확인, 이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관련된 키워드를 조회합니다. 어디에 조회하냐면은 기초정보 관리 쪽이 아닌 회사 등록 정보에 있는 사업장 등록 쪽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지점이 3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사 2급 회사 본사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198655012 있다. 자, 인사 2급 회사 본사 쪽에 자,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클릭을 해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 2급에 해당하는 사업자 번호는 12986550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 2급 인천지점의 사업장은 반기별로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한다. 그럼 인천지점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천지점인 경우에는 지금 이행사항 신고 구분을 지금 반기별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인사 2급 강원지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는 춘천이다. 그럼 강원지점에 클릭하면은 관할 세무서가 춘천이다 라는 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은 회사 본사 사업장이 유일하다. 그러면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주사업장 등록에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클릭하면은 주사업장 등록으로 되어 있는 게 본사 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회사, 본사, 사업장이 유일하다. 주사업장을 보는 거예요. 종사업장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사업장 보는 게 유일하다라는 얘기가 맞으니까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의 부분에서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반기별 신고가 아닌 월별 신고입니다. ERP 인사 2급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은 부서 쪽입니다. 부서. 그러니까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한다니까 부서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부서 쪽으로 이제 보려면은 어디에서 보냐면은 부서와 관련된 이름.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비슷한 이름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서 등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회사 등록 정보에 부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부서를 이제 보면은 이제 요걸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2023년도 7월 22일 기준으로 현재 사용 중인 부서는 모두 10개다. 7월 22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회 기준일 적용을 해서 2023년도 7월 22일로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10개 맞나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죠. 그렇기 때문에 총 부서는 몇 개냐면은 10개가 아닌 8개예요. 그래서 8개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입니다. 가장 처음 사용된 부서들은 2023년 7월 20일 현재에도 모두 사용 중이다. 사실 이게 모두 사용 중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게 왜냐면은 기획부는 2015년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진 게 맞고요. 2000년도 5월 1일에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2000년 5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한 거랑 2020년 1월 1일, 2006년 1월 1일 그러니까 시작한 건데 가장 처음에 사용되는 부서들이거든요. 가장 처음에 사용되는 부서들은 2000년도 5월 1일을 뜻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두 사용 중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틀린 거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2번은 아니다. 왜냐면은 기획부가 지금 해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2022년 7월 22일 기준 현재 사용 부서는 1000번 인사 2급 회사 본사에 사업장에 소속된 부서가 가장 많다. 근데 이제 소속된 부서가 총 8개인데 7월 22일자 기준을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조회 기준에 적용을 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본사가 3개고 인천 지점 3개고 본사가 하나 더 추가해서 4개, 강원 지점 1개. 그러면은 본사가 총 몇 개냐? 본사가 총 4개거든요. 그러면은 인천 지점이 3개, 그 다음에 강원 지점이 1개예요. 그러면은 7월 22일 기준 현재 사용 중인 부서 중에 회사 본사의 사업장에 속한 부서가 가장 많다. 총무부, 격리부, 국내 영업부, 연구개발부 총 4개거든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인천 지점이 3개고 그럼 맞다는 건데 일단 사용 기간도 봤을 때 여기 지금 현재 이제 맞거든요. 그래서 맞는 거고 만약에 조회 기준에 적용 안 했을 때는 이제 조회했을 때 이제 본사 쪽도 지금 안 쓰는 부분이 지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거는 3번이 올바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4개, 인천 지점 3개, 그 다음에 강원 지점 1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23년도 7월 22일자 기준으로 인천 지점의 사업장에 속한 부서는 모두 관리 부문에 속한다. 조회 기준에 적용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인천 기준에 이제 사업장에 속한 거는 인천 기준이 아까 3개였잖아요. 우리가 3100번, 4100번, 5100번 이거였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1000번 관리 부문 있잖아요. 관리 부문이 봤을 때 부문명이죠. 1000번 관리 부문에 속한다. 모두.
봤을 때 관리 부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생산하고 자재하고 다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2번도 틀렸다는 게 맞죠? 그럼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H 인사급여관리 모듈에 대한 이현우 사원의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문제 3번에 이제 H 인사급여관리에 대한 설정 내역. 그러니까 이거는 조회 권한 쪽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정 내역을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H 인사급여관리 자체가 이제 이거는 이제 권한 내역을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권한이 어떻게 돼 있냐. 이제 그거에 대한 권한 내역도 있겠지만, 근데 권한 내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사용자 권한 설정이에요. 권한 내역을 보려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고요. 그러니까 H 인사급여관리에 대한 설정 내역을 확인한다니까 이거는 권한 설정을 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권한 설정 쪽으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 회사 등록 정보에 사용자 권한 설정. 자, 클릭합니다. 자, 권한 설정을 클릭하면은 모듈 부분은 인사급여관리 쪽으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현우 쪽이고, 자, 그리고 인사 등록 정보 등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컨트롤 F를 이용해주세요. 원래 인사는 시간이 정말 빡세기 때문에 이 컨트롤 F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사 정보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 정보 등록 메뉴에 등록된 특정 거래 사원의 고용 형태를 수정할 수 없다. 인사 정보 등록 메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에 인사 정보 등록이고, 자, 특정 사원의 고용 형태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체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어요. 그때는 수정할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2번입니다. 인사 기록 카드 메뉴에 등록된 사원별 가족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인사 기록 카드를 이제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해서 보니까 인사 기록 카드도 변경, 삭제, 출력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가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2번도 수정할 수 없는 함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책정 임금 현황 메뉴에서 본인이 속한 부서 내에 사원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책정 임금 현황으로. 그럼 책정 임금 현황으로 보았을 때,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책정 임금 현황도 체크가 다 안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책정 임금 현황은 본인이 속한 부서 내에 사원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변경, 삭제, 출력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그 사원 쪽으로 이제 조회 권한이 잡혀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맞다고 하면은 사실 3번이 이제 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4번의 급여대장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급여대장 메뉴에서 본인이 속한 회사 내 사원의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급여대장입니다. 급여대장 내용은 오케이, 여기 다 체크돼 있죠. 삭제는 안 되지만 비록 변경하거나 출력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옳지 않은 거는 3번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 쪽은 왜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3번이 조금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은 책정임금 현황을 했을 때 책정임금 현황은 지금 현재 지금 사원만 돼 있거든요. 근데 책정임금 현황의 문제 자체가 본인이 속한 부서 내에 사원의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책정임금 현황에서는 본인이 속한 부서 내의 사원의 데이터 이 연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한 부서 내 사원이 있나? 라고 했을 때 만약 이현우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조회가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조회할 수 없다는 게 맞다는 셈이 되죠.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서 저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부터는 인사급여관리 쪽에 보겠습니다. 그 급여관리 쪽은 문제가 12번, 13번, 14번, 15번 쪽에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급여관리 쪽에 자 클릭을 해서 일단 제일 첫 번째 파트 기초환경 설정에 자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사는 2023년 7월 900번 사원입니다. 직급에 호봉을 아래의 보기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합니다. 900번 사원의 직급 호봉 등록을 확인한 후에 5호봉 기준의 호봉 합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호봉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호봉 등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가 돼요. 호봉 등록이 키워드가 되고, 그래서 호봉 테이블 등록 쪽으로 해서 클릭하겠습니다. 자, 호봉 테이블 등록, 자 클릭. 자, 누구에 대한 부분이냐면은 이제 지금 900번 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900번 사원으로 자 클릭합니다. 자, 사원에 이제 클릭을 하면은 5번 금액을 이제 보아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보기에 봤을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럼 등록에 필요한 부분은 이 호봉 이력에서 새로 이제 등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괄 등록과 일괄 인상을 이용을 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호봉 이력에 클릭하시면은 호봉 이력 이쪽 밑에 제일 밑에 자 여기 해가지고 이제 금액 날짜를 2023년 7월로 잡아줘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할 거는 뭐냐? 이제 일괄 등록, 일괄 인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괄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그럼 일괄 등록에 클릭하면은 기본급의 이제 초기치는 230만 8,800원이에요. 자, 증가액은 10만 7,500원입니다. 직급수당 12,860원, 증가액 7,860원으로 해서 적용을 클릭해주면 돼요. 자, 그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괄 인상에 자 클릭해요. 일괄 인상은 기본급 3.9%로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급 정률 인상입니다. 그래서 3.9% 해주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정률하고 정액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같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정률 등록 적용을 먼저 클릭한 후에 다시 이제 일괄 인상에 클릭을 해서 정액을 해서 정액 등록을 해서 이렇게 두 번을 해줘야 돼요. 두 번. 그래서 두 번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률 적용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릭하면은 이제 5호봉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889913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이급 4번 문제는 정답 4번입니다. ERP 인사이급 문제 5번입니다. 자, 다음 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한 뒤에 설정을 올바르게 설명한 보기 내용은 몇 개인가입니다. 이 문제 은근히 많이 틀려요. 왜냐면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답인데도 틀린 경우가 있고 틀렸는데도 맞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사실 득점 확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확실히 볼 수 있으면은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은 자, 이 부분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한 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설정이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소득세 여기 아닙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클릭합니다.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인데 이거 참 볼 때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보기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한번 보아주세요. 입사자 급여 계산 시 근무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월의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근무일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입사자의 급여 계산자니까 급여 계산 기준의 입사자 급여 계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준 월수가 20일인 거는 맞아요. 근데 기준 자체가 월 1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월로 돼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준이고 아니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월로 봐요. 근데 1로 보는 거는 뭐 기준 같은 거 없어요. 기준 같은 거 없이 무조건 일수만큼만 보는 거고. 근데 월 1 같은 경우에는 월 1은 무조건 기준점이 다 있어요. 기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 일수가 만약에 20일을 넘겼다면은 월의 방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의 방식으로 써요. 그래서 실제 근무일만큼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맞고,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은 A에 대한 내용은 맞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B에 대한 내용은 수습직의 경우 3개월간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는다. 그럼 여기는 이제 수습이거든요. 수습 지급율은 80%가 아니죠.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니다. 그래서 B에 대한 내용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C의 내용입니다. 월 일수 산정 시 한 달 정상일에 입력된 기준 일수를 적용한다. 자, 월일수 산정시인데 이게 당월 일하고 한 달 정상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기준 일수. 자, 그 다음에 이제 D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D는 생산직의 출결 마감 기준은 등록되어 있는 다른 직종들의 출결 마감 기준과는 다르다입니다. 생산직의 출결 마감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생산직의 이제 출결 마감 기준인데 여기죠. 그럼 생산직의 출결 마감 기준은 다른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과는 다른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유일하게 생산직만 25일이고 나머지는 시작일이 1일이니까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맞다고 했었고요. B는 75%니까 아까 틀린 거예요. 근데 C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부에 생각해보니까 한 달 정상일에 한 달 정상일 돼 있잖아요. 내가 잘못 봤어요. 이게 당월일이지 한 달 정상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는 아닙니다. C는 아닙니다. 네, 틀렸고. 그 다음에 D는 출결마 기준 다른 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A하고 D는 맞는 거고 B하고 C는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 몇 개예요? 2개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6번입니다. 다음 회사 배우진 사원 정보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문제는 이제 배우진 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우진 사원은 사원 등록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보냐면은 인사관리 쪽으로 클릭합니다. 인사관리 쪽은 아마 대략 한 5, 6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원 등록 쪽은 인사 정보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배우진을 클릭해줘요. 자, 배우진을 클릭하고 교육부로 해서 클릭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은 배우진인데 배우진인 경우 지금 재직정보랑 급여정보를 봐야 되니까 한번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다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주민등록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온이동 256-12번지이고 현재 세대원이랍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의 주소가 주민등록 주소는 강원도 춘천시 온이동 256-12번지가 맞고요. 세대주 여부는 세대주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는 세대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아니다,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세대원이 아니고 세대주로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 걸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20년 5월 11일에 입사를 했고요. 2020년 8월 10일에 수습이 만료되었답니다. 재직정보를 한번 봅니다. 재직정보에 보면은 입사일은 2020년 5월 10일이고요. 일단 수습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예, 맞고 2020년 8월 10일에 수습이 만료되었다. 끝났다 라고 보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2023년 7월 22일 기준 현재에서도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 정보에 자 클릭을 합니다. 이쪽에 자 클릭을 해서 자 그러면은 감면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인 거는 맞고요. 그러면 2023년 7월 22일 현재에도 적용이 돼 있어요. 24년도 4월달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최근에 계약한 책정임금의 연봉은 4,215만원이다. 연봉 자체가 이게 사실 원래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볼 수가 없게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 자체를 이제 여기서 이제 보려면은 자, 이 상태로 이제 한번 책정임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정임금에 이제 클릭하면은 저는 이제 화면 분할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칸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책정임금을 보면은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최근에 계약한 게 2022년도 1월달 거고요. 근데 사실 원래 여기서 봤을 때 책정임금 자체를 볼 때 사실 원래 이거는 아무나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안이 이제 유지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풀려면은 컨트롤 F3번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F3번을 자 여기에 자 연봉이 해가지고 컨트롤 F3번이죠.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에 암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은 암호는 없어요. 그래서 확인만 누르면 되고 그래서 금액은 연봉이 4,215만원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4,215만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올바르지 않는 거 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으로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7번입니다. 자, 2023년 기소 급여 구분의 지급 항목에 대한 설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급여에 이제 지급 항목이 되고요. 지급 항목이 키워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급여 관리 쪽, 아니다, 인사 관리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급 항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지급 항목 등록을 해야 되니 잠시만요. 기초 한계 설정이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기초 한계 설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초 한계 설정 다음에 인사관리 이제 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B형이잖아요. B형은 약간 문제 문항수가 좀 랜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조금 뒤바뀐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공제 항목 등록에 기초 한계 설정이 있고요. 자, 급여 구분에 클릭해서 급여로 잡아주고 지급 공제는 지급 기속연도 2023년도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로 시작되는 지급 항목 코드 중 비과세인 육아수당이 유일하다. 아마 육아수당 유일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이 기본급에 이 과세 구분을 해서 이제 포함줍니다. 과세, 이렇게. 군속수당, 과세, 양수당 있죠. 비과세죠. 과세, 비과세. 비과세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래서 유일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비과세 항목은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게 확실히 이제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입퇴사자의 기본급은 인사환경 설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그럼 기본급에 자 클릭합시다. 기본급에 자 클릭하면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따라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월정급여 포함 그래서 휴직 입퇴사자 전용 이거죠. 입퇴사자 그래서 환경 등록 적용 그러니까 인사환경 설정이 되어 있죠. 환경 등록 적용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도 맞고 근데 차라리 이거를 제가 보여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마감 취소를 잘 눌러서 한번 보여주자면은 환경 등록 적용을 한다지 아니다 했을 때 정상 적용, 일할 적용, 미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있고요. 그래서 환경 설정이 돼 있는 거는 맞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P02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고 부양관계 코드가 아들인 경우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자,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제가 화면 번호를 좀 이용할게요.
자, 화면 분할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상단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계산식이 있어요. 가족수당의 금액. 이 월정 금액 계산을 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경우에 가장 적다고 되어 있는데, 자, 배우자가 5만원, 아버지 10만원, 어머니 10만원, 아들 3만원. 그렇죠. 적은 금액이 맞아요. 아들 제적으니까.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도 맞았고, 3번에 대한 부분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근로자의 본인의 직책이 팀장인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자, 그러면은 P20 직책수당을 자 클릭해요. 자, 거기 보면은 똑같은 이제 순위 직책별로 이제 순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 계산식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팀장인 경우잖아요. 부서장은 30만원이고 팀장은 얼마냐면은 15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에 대한 15만원의 지급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맞다. 그러면은 올바르지 않은 거는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여 구분의 지급 항목에 대한 설정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 인사 2급 문제 8번입니다. 자, 다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재수강 필요한 사원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교육 아마 힌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라고 되어 있죠. 이게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 그러면은 교육 현황이라고 있을 거예요. 교육에 관련된 거.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여기 교육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교육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 현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이니까 교육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잡아줍니다. 사업장은 누구인지는 안 적혀있고요. 그냥 부서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조회 클릭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자 910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재수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민 김종욱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희선 이성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은 쭉쭉쭉쭉쭉 오른쪽으로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쭉쭉 보면 되겠네요.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빨간색 테두리 치는 거 있죠?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4번 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크하려면은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 순으로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평가는 한국민하고 김종욱은 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희선도 수료를 했고 근데 이성준은 재수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수강 사원은 누구냐 했을 때 4번 이성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9번입니다. 자, 다항에서는 2023년 스마트 서비스 경영 자격입니다. 취득한 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에 서비스 경영 자격 2급을 취득한 보기의 사원 중 취득일이 닿은 사원은 누구인가? 단태사자 제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자격증 취득하면 수당 주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따로 자격이라고 얘기는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되고요. 여기 이제 키워드가 되고 그래서 자격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보냐면은 사원 정보 현황이 있습니다. 사원 정보 현황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인사관리 쪽에 사원 정보 현황 클릭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면 이거는 못 찾거든요. 그래서 사원 정보 현황 꼭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격 면허에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 조건은 사업장이 이제 어딘지는 안 돼 있고요. 재직 구분, 그다음 퇴직 제외예요. 그 자격증은 스마트 A 2급. 자, 여기에 클릭해 주시면 되고 퇴직 제외를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사람은 이종현, 이성준, 오진영, 강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현이 3번에 있고, 그 다음에 이성준, 그 다음에 오진영, 그 다음에 강민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종현, 오진영, 강민주라고 돼 있으니까 이성준까지 4명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일이 다른 사원은 누구냐입니다. 취득일은 2023년도 6월 10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5월 27일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날짜를 몇 번이냐면은 이종현이 다르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자, 2사 2급 문제 10번입니다. 자, 회사는 2023년도 7월 22일자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 근속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래의 보기의 기준으로 특별 근속 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를 하고요. 미만이 수는 버리고 이전 경력은 제외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 근속 수당이니까 이게 장기라는 얘기는 없고요. 그러니까 근속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속이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 보냐면은 근속 연수 현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 연수 현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자, 클릭합니다. 사업장은 따로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일 봐야 돼요. 2023년도 7월 22일 기준으로 자, 조회를 하고요. 자, 이때 이제 조회를 할 때 여기 이제 퇴사자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잘 보셔야 돼요. 퇴사자는 제외이고요. 그 다음 미만일 수는 버려야 돼요. 그 다음 이전 경력 제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니까 15년 이하 20년 이하로 이제 해주면 돼요. 15년 이하 20년 이하 이렇게 여기를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5년 이하는 11번 난에 이제 15년 이하로 보면은 몇 명이냐면 7명이에요. 총 7명. 그래서 15년 이하는 7명. 그래서 금액은 10만원이니까 70만원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년 이하는 이제 15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5년 이상은 2명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명이고 그래서 얼마냐면은 2명이니까 30만원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만원씩 30만원.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